자, 2부에서 더민주당,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변 대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문재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듯한 김종인이 완벽하게 친노에서 친문재인 정당화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더민주당 공천 결과를 평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도대체 김종인이 실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굉장히 바깥에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고, 저도 참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그쪽에 아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공천 결과가 이제 한 절반 이상 드러나면서 야, 이건 완전히 문재인과 김종인이 합작품으로 친노에서 친문 세력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전국적 지역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특히 정청래 의원이 빠진 마포갑입니까? 마포갑 지역구에 손혜원이라고 홍보위원장입니까? 그 여자분이 지금 가는 걸로 돼가 어제 친히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위원을 불러서 오찬을 사주면서 여러 가지로 섭섭하게 됐는데 당에 협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혜원이 누구냐? 문재인 대표의 사모님 김정숙 여사죠. 그분과 동기랍니다. 동창이라는 게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활용전쟁으로도 완벽한 그 문재인 대표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른바 새누리당과는 약간 좀 각본이 다르지만 거대한 쇼를 나름대로 지금 좀 성공해서 가고 있다 보는데. 자, 그럼 여기서 새누리당을 하나의 영화로 보고, 예? 새 집에서 벌어진 난투극,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민주, 예? 민대가리 집에서 벌어진 난투극, 이 두 개로 보면 어느 영화가 더 이 배를 매기면 이쪽은 별 몇 개? 아니, 왜냐면은 저 이제 국보위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트위터에서.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문재인당보다. 그래서 저 국보위당은 느와르를 찍고 있죠. 느와르. 그건 재밌고, 새누리당은 이거 완전히 그냥 B급 양아치 영화예요. 이거는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거는 쌈마이 영화라고. 쌈마이 그냥 그 동네 시정잡배를 넣어가지고 치고 막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찌를까 말까 이런 영화고, 저쪽은 그래도 좀 느와르풍이 좀 나는.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 자막이 올라갈 때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면서 스토리가 이리 됐어. 뒤늦게 이제 관객들이 무릎을 치는. 그리고 저긴 나름대로 지금 이 손혜원 씨를 마포의 정청래 지역구에 투입하면서 감동 쇼도 좀 만들고, 이해찬 씨가 지금 거의 비장한 느와르 주인공처럼 가고 훨씬 재밌죠. 그래서 저는 기사를 한 8대2 정도로 저 국보위당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짜증나서 저기는 볼 수가 없는 거고. 거의 그러니까 이 정청래 주연 완전히 악역이었는데, 악인이 마지막에 몸을 던져서 조직을 구하면서 이 조폭 느와르에서 이 악인을 대해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저 같은 어떤 그 악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론가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을 약간 주면서 끝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게 지금 영화가 아니라 현실 아닙니까? 현실을 쇼로 하다가 잘못 가면, 우리 아까 새누리당 때도 그랬는데 그 얘기했는데 진짜 완전히 현실화돼가지고 엉망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손혜원 씨를 마포 을에다가 정청래 씨가 추천했다 그러면요, 이거 느와르의 급반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청래가 추천한 게 아니고 그 김종인 씨가, 아니, 김종인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청래한테 했다. 정청래 씨가 요청이 와서 그럴 수 충분히 있죠. 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종인 씨여도 손혜원 씨를 꽂았을 것 같고 정청래 씨여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왜냐면 여자의 뭐 나이나 뭐 캐리어로 봤을 때 그래서 오래 할 사람은 아니거든. 정청래 씨 입장에서는 마포을에서 이른바 서민, 거기도 쇼죠. 정청래 씨도 그 학원에 가고 얼마 돈이 많은 사람인데 학원에 환자였어요. 일단 인상 자체가 서민처럼 보이고, 그래서 또 운동권들이 서민 흉내를 잘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민들을 다 잡아놔서 마포에서 지역 조직은 막강한데, 정청래 씨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기랑 비슷한 서민 운동권형이 주자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다가 그럼 왔더니 와가지고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렇죠. 대목을 받아볼 수가 김기식 있지. 씨가 오려고 공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 얘기는 처음부터 박영선하고 김원태가 이철이가 공작을 해서 김기식을 박으려 참여했는데, 그거는 강자다. 그건 이거 절대 안 되고, 어쨌든 이건 막아냈습니다. 이 유시민 씨가 터뜨려서. 그럼 누가 오려고 그랬냐?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오려고 그랬어요. 이분 세월호 선동의 주동이죠. 그리고 사실 정청래 팬클럽도 박주민 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박주민 씨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정청래 씨는 다시는 마포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씨 말대로 정청래 씨가 먼저 손혜원 씨를 해달라 그러는 거는 박주민 씨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렇죠. 못 들어오게 막아서 손혜원 씨는요. 이건 일반적인 부자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거 박지원 씨가 그때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씨가 7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고 집에 시계만 20억 원어치 가지고 있고 나전칠기 수집이 취미여서 70억 원어치 나전칠기를 사가지고 자기 개인 빌딩에다 전시해놨다. 이게 박지원 씨가 터뜨렸는데 이거 일반 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명품 귀족이죠. 그런 손혜원 씨가 정청래 씨가 다져놓은 그 서민 조직을 돌아다닐 때 이분이 그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더군다나 이분은 광고업계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광고업계는 쉽게 얘기하면 프로스포츠와 비슷한 데입니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고 떨어지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검찰이 광고업계 비리에 대해서 공기업과 광고업계가 광고비를 조작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협조해주겠다고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다 정규직 그런 게 없습니다. 광고업계는 마치 프로야구에서 뭐 이군 선수가 뭐 안 된다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자른 거 가지고 뭐라 안 그러지 그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권리금도 좀 낼 수 있겠네요. 뭐 선거운동비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거고 그럼 그런 사고를 가져서 사실 이분이 그때 그 김성근 씨 이 하나 이글스 찬양하면서 선수들 혹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나도 직원들 일주일에 60시간씩 시켰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치 명품을 좋아하고 이 경쟁에서 무조건 이른바 승자 위주로 살아온 사람이 정청래 씨가 쇼로 닦아온 서민 지역구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저는 정청래 씨가 이른바 흑수저 운동권은 맞죠. 이 건국대학교 나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 운동권에도 못 들어갔고 전대역 간부도 못 들어갔고 육두품 미치 수준인데 이런 분들은 생존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씨는 거의 운동권 핵심 주류죠. 그거는 완전 금수 거기는 완전 운동권의 금수저지. 금수저지. 다이아수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면으로 조직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프라이드 지키려고. 근데 정청래 씨는 머리를 숙이는 척하면서 손혜원이라는 이거 누가 봐도 시한폭탄인데 그러니까 이 지난 선거 때 다시 이제 총선 때는 공지영 씨가 그 역할 했잖아요. 야당의 요정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요정이 예. 될라다가 그래서 선거 망쳤죠. 그시기 했죠. 선거 상당히 망쳤는데 손혜원 씨가 이제 이른바 공지영 씨의 역할을 바통 터치를 받았는데 이분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선거 과정에서 끝까지 순탄하게 갈지도 저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못 간다. 그러니까 공지영 씨는 그래도 운동권 근처에 있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는데 이분 아니 뭐 또 저기 가족 관계가 또 워낙 이렇게 화려찬란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손혜원 씨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녀들이 뭐 했는지 지금 남편 뭐 했는지 아버지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분이 딱 공개판에 비례대표 선거판에 들어오면은 아니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다 조사하고 치고 그러면 이 광고라는 거는 논리가 아니라 감성 공부하니까 치고받고 훈련도 안 됐지. 이거를 저는 정청래 씨가 충분히 계산하고 저는 손혜원 씨를 박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돈 버는 게 참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이 있네. 그죠? 아니 이 흑수저들이 그냥 흑수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흑수저인데 국회의원까지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재주가 있는 겁니다. 이 생존 능력이.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우린 금수저도 아닌데 금수저 척 하다가 지금 이렇게 걸로 아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흑수저인데 지가 금수저인 줄 금수저 알다가 하다가 지금 이게 하다가 생존 능력도 없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정청래 오늘 나는 한번 강의를 이제 선거도 안 할 거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한번 연락해서 아니 이분은 소주 한잔 하자 우리가 해서. 초청할 수 있는 지금 또 계기가 된 게요. 정청래 씨가 그러면 손혜원 씨를 마포을에 박았으면 자기가 선대위원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아놓고 또 자기는 자기 운동권 후배인 저 부산 김무성 지역구에 김비호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건 뭐 답이 쫙 네, 나오네. 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 어.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아니, 지금 김무성 씨는 야당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김무성 씨는. 김무성 씨는 지금 이 이른바 여당의 주류인 친박과 이 보수 쪽에서의 이 원수가 돼 있는데, 그 사람 잡으러 지금 부산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시간을 비우고 또 정청래 의원 밑에 있는 조직들은 정청래 의원만큼 좀 이렇게 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직하고 이 여기 금수저 다이아 수저 분대는 손혜원 씨하고 이렇게 이 결착이 쫙쫙쫙 될지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마포을에 좀 쉽지가 않겠네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 홍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문제잖아요. 당내에서 사고 여러 번 쳤습니다, 손혜원 씨. 굉장히 많이 사고 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워낙 정치를 몰라서요. 제가 볼 때 이분 뭐 선량한 분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순진한지 부인하고 이렇게 동기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저 옆에 치아놔야 될 건데 친문 공천을 마무리하는 화렴정정으로 그 손실을 갖다 놨다면 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 문재인 씨가 저기 갖다 놨을 리가 없습니다. 저건 정청래 씨. 근데 정청래가 하면 문재인이 거부라도 했어야 될 텐데. 근데 손혜원 씨가 워낙 이분이 세상 물정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비례대표라도 받았어요. 아니 비례대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광고 카피라이터들은 이 감성으로 움직이니까 정청래 씨의 쇼에 넘어갔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기가 이게 마지막에 문재인 체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도되어진 조작된 갈등을 갖다 빚고 있는 김종인 씨의 마지막 승부수가 문재인으로 화살이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손을 꼽은 거 아닌가? 저는 김종인 씨의 계략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씨가 이른바 칼바지 하다가 날아갔는데 조직에 충성을 해서 감동 쇼를 하면서 실제로 조직을 파괴시키는 이 마지막 반전이 간다고 보고, 지난번 총선 때 김용민발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 가다가 무너졌듯이 저는 손혜원 씨가 전혀 다른 방식의 김용민발의 대형 사고들을 연달아 터뜨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반 서민과 너무 다른, 새누리당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명품 기족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이분은. 야, 마포를 상공에 반짝반짝 빛난 별이 될지 그 금수저 하나 그냥 마포 강변에 떨어지다. 거긴 다이아몬드 수저로, 예,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고. 정청래 씨는 어떻게 되냐? 부산에서 김무성이를 잡아주면요 보수층의 박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화려하게 이미지를 세탁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아,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된다 이거죠. 이게 저 영화를 보면 이 네이버 평점으로 이 국보이당은 한 9.5, 그다음에 저기 쌈마이당은 한 저긴 평점 매길 수가 없고요. 평점 불가. 예, 평점 불가하고 여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 보통 이 연출되는 게 아니어서 이번 총선의 최고의 이 스타는 정청래로 마무리되는 게 미국에 아니라. 보면 할리우드의 아카데미 상을 갖다가 줄 때 골든 뭐 라즈베리인가 해가지고 완전히 저질 영화 그 해의 최고의 최악의 상품, 최악의 배우들을 갖다가 심사하는 그런 영화상도 하나 있어요. 대부분 안 받아간대. 근데 새누리당 영화가 그런 영화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대해서 요즘에 그 안철수당 논객들이 좀 재밌는 논객들이 많은데, 이 고종석이나 뭐 공희준이나 딱 보니까 바로바로 파악들 하더라고요. 손희원에 꽂힌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자, 이 지역에 또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더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더민주당이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를 2명을 당선권 안에 배치한다다가 당선권이 아니라 낙선권에 배치한다로 가버렸습니다. 그 김빈이라고 뭐 키 큰 훤칠한 그 이 디자인 산업 디자인 애가 뭐 상도 좀 받고 좀 유명한 여자를 데려와가 그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비례대표를 공모를 이제 해서 이제 비례대표 그 경선이 시작돼서 면접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이 양창선 씨입니까? 지금 공간 홍창선 위원장 옛날에 그 옆에 같이 일을 했고 또 새누리당에서 그 이 보좌관을 했던 김모라는 친구를 김규환인가? 네, 그걸 하나 주고 또 다른 하나는 받는데 과외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청년 비례대표를 관장하는 당직자가 소개서를 이리 써라 저리 써라 그래갖고 이제 거의 그 떨어진 김빈이라는 그 여성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거창하게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온 사방에 콘서트니 뭐니 다 이렇게 불러다니고 하더니만 막상 이 비례대표를 뽑는 공천에서는 5분 면접하더니만 떨어졌다 붙었다 말도 안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면서 뽑아놓고 저 당선 하위권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거는 애초에 이 청년 비례대표 자체가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광진이하고 장하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워낙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는데, 그럼 없애려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없애던지 자기 사람들 꽂다가 걸리니까 없애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명분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김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뭐 디자인계 모르는데 뭐 디자인계에서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크게 각광을 드러냈으면은 계속 디자이너 해야죠. 나이가 뭐 30대 중반밖에 안 된 것 같던데. 35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먹힐 정도 디자인을 계속 해야죠.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왜 정치권에 왜 정치판 들어옵니까? 원한다고 쓱 가고 그래갖고 뭐 그분뿐이 아니라 저 김명관 웹젠 그 게임사 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저 미국에서 어디 벤처기업 사장이 정치권 들어온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비례대표는 저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은 그 전문 분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시민운동이나 뭐 이런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해야죠. 봉사활동 최소한 40 넘을 때까지는 하고 야 이게 민간에서 봉사활동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국가를 개혁하려면은 최소한의 국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좀 뛰다가 20대 뭐 한 30대 초반에 이게 권력 잡아서 아니 막 이 자체가 안 되는 아니 거예요. 막 그냥 좋습니다. 그냥 20대 그냥 청년 그 저기 뭐 실업 문제나 오포 세대 이런 걸 대변한다고 뽑아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은 게 숙박업소에서 뭐 너무 채찍이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반 의원들도 잘 안 하는 뭐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말 뭐 독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또 하필 대한민국에 청년 비례대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1,000만 명은 될 건데 그중에서 왜 하필 그런 둘을 뽑아다가 했는지도 그때는 이제 그때는 운동권들이 대세였으니까 친노 운동권들이 그래서 장하나하고 김광진 의원이 근데 운동권입니까? 저 민족문제연구소 그 전남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집도 상당히 그러니까 부유하던데. 부자니까 민족문제연구소를 했겠죠 당연히 그거 뭐 돈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따지면 뭐 금수저 운동권이라 봐야죠 네, 집에서. 집이 그 뭐 민속주 이런 거 하는 집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갈대주 들어오고. 순천에 그 갈대 갖고 주스를 만드는 뭐 갈대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권 후계자들 키우려고 그걸 했었는데 어쨌든 뭐 운동하는 좀 강경파들 넣어가지고 잘 써먹었죠 저격수로. 아니 잘 그러면 써먹었죠. 운동권에서 뽑는다면 그야말로 상흑수저를 뽑아야지. 그 금수저에다가 흙 좀 발라난 걸 갖다가 또 뽑아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장하나 씨는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격수 하는 사람 4년 동안 저격수 잘 써먹고 이제 떨어져 버렸죠. 저 김광진 씨도 이제 막 경선 들어가는데 쉽지 않을 것 그 같아요. 노광규라고 저 순천시장 행사라고 붙는데 쉽지 않을 아마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니까 운동권들은 지금 안 쓰겠다. 그러면 20, 30대에서 운동권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정도라면은 전문가인데 전문가는 다 전문적인 일을 하죠. 자기 일을 국회에 왜 들어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없으니까 자기들 친한 사람 늦다가 걸리니까 에라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좌우간 공천 마무리까지는 한쪽은 아주 수작 영화를 찍었고 한쪽은 쌈마 영화를 찍었는데요. 끝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 코미디가 될지 안 그러면 트레저디 비극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보의 당은 대충 이 작품성을 갖춰가지고 그런 대로 결말이 보이는데 저 새누리당은 결말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재미없는 영화가 결말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영화가 재미도 없고 그 영화는 보통 요즘 액션 영화나 이런 스릴러, 너와르 이런 거는 90분 안에 끝내는데 재미도 없는 영화가 한 2시간 30분쯤 하면 관객수 뭐 300명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흥행 실패 안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